네,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의료 사고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피해 입은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어렵고 막막한 의료 분쟁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박은수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의료 분쟁이란 말만 들어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의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이 꼭 의료인이나 병원 측의 그 책임을 물을 그런 그 사안인지 여부가 다툼이 있게 되지요. 예. 그런 다툼이 있었을 때에 보통 충분하게 의료인 측의 설명을 듣고 또 의료인 측과 대화로서 해결이 되면 제일 좋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 전에는 이 소송 외에는 구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의료 소송은 그 전문성 때문에 이 정보가 또 대칭적이지 않고 또 그러한 정보를 구해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어떤 환자의 그 피해 구제를 쉽게 하면서 그 의료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는 어떻게 의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는지 방법과 절차 궁금합니다. 예. 이 의료중재원은 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우선 그 의료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다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소송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의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야말로 의료 분쟁 조정 전문 기관입니다. 예, 한마디로 뭐 환자와 의료인 간의 입장 차이를 조정을 하고 중재를 통해서 의료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의료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 제도를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우선 저희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은 서울역 건너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방문하셔서 환자분께서 신청을 접수시킬 수도 있고요. 이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 여러 가지 편리하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이 조정 절차를 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절차 개시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되지요. 그러면 먼저 우리 의료중재원의 의료사고 감정단에 의료사고의 조사와 그리고 과실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 감정단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인, 이 법조인의 전문가 외에도 반드시 이 소비자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참여를 시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료분쟁 조정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감정단의 감정서와 양쪽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중재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중재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되는 셈이죠. 예. 앞서서 이 소송은 환자 스스로 의료 사고에 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조정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과실 입증을 의료 중재원에서 해주니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 조정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또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예. 과거에는 소송 외에는 그 방법이 없었는데요. 예. 이 소송의 경우에는 최근 1심 종결 시까지만 하더라도 한 2년 가까이 걸리는 이 기일이 과도하게 시간이 과도하게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등 또 감정 비용, 인지 비용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반해서
우리 절차는 모든 절차가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90일 안에 종결이 되도록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중재원의 그 의료 감정단이 직접 이 진료 기록을 감정해서 이 공정하게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밝혀주기 때문에 이 정확하고 공정한 그러한 이 감정을 통해서 환자가 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많이 절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이 양보와 타협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종국적인 결론을 내기 때문에 감정 대립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 조정제도를 활용하면은 환자 측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조정제도 신청 시의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또 궁금하네요. 비용은 저희들이 이 조정 신청 금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수수료가 22,000원 정도니까 그야말로 소송 예. 비용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네네. 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의료 감정 및 조정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사건이 종결된다는 큰 장점이 있는 제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정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주의해야 할 부분 같은 것도 있을까요? 다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조정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이 여부를 피신청인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 절차가 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긴 한데요. 하지만 사망의 결과라든지 이 1개월 이상의 의식 불명이나 중증 장애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네.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기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입법적으로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조정 절차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조정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사자의 어떤 이 자발적인 이 동의 여부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이제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가지게 되죠. 네. 그러나 어느 한쪽이든지 이 노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조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분쟁의 양측 당사자에게 있는 거다, 이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정 제도 외에 또 의료 중재원에서 의료 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있을까요? 예,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 의료인이나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쪽에서 과실이 있었을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 분만 사고의 경우에는 이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사고라 하더라도 이 국가가 최대한 3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이제 좀 더 다른 분야에도 확대되어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이 산부인과 분만 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이 중재원의 문을 두드려서 법에서 정한 어떤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이 의료 분쟁을 겪고 있거나 또 고민인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신이나 가족에게 또 이런 의료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예. 하지만 이 어쩔 수 없이 의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의료 행위에 수반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 사고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막연한 오해 때문에 소송으로 가져가서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또 서로의 감정이 깊어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또 이 국가가 이 공정하게 중재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이 종결을 짓는다면은 사회의 평화 정진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중재원을 의료 평화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중재원 박운수 원장과 함께 의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